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사회라는 주제로 현재 인공지능의 그 발달과 그리고 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보시나요? 여기서 하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바로 인간 레이더의 역할입니다. 과거 세계대전 때 적군의 비행기들이 오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청각이 발달한 그 사람들을 인간 레이더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굳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여기 장면에서도 1900년대 뉴욕의 부활절 퍼레이드입니다. 보시면 왼쪽의 장면은 대부분 다 마차로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1913년, 13년 후죠. 이때 퍼레이드는 대부분이 다 자동차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3년 만에 전체 그 마차가 일반 자동차로 바뀐 걸로 볼 수가 있죠.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이렇게 빠릅니다. 또한 전화기의 그 발달도 제가 어렸을 때 1970년, 80년대 보시면 교환원이 전화를 대체해 줬다가 그 이후에 다이얼이나 버튼식, 그리고 휴대폰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기술들이 쭉 급격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은 더 급격한 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창기 애니악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들을 우리는 와해성 기술,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산업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 해왔던 내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기술들을 와해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바퀴라든가 인쇄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 IT 계통에서는 컴퓨터의 등장이 바로 와해성 기술입니다. 이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AI를 중심으로 와해성 기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의 발달은 그 원시사회부터 시작해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쭉 진화하면서 지금 제3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제3의 물결의 극단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지식 정보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근간에는 컴퓨팅 파워와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과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크 안드레센입니다.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왜 세상을 먹어치우는가에 대한 기사글을 작성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이 마크 안드레센은 초창기 인터넷 웹브라우저 모자이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인데요. 이분이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바꿀 것으로 예견하였고, 현재는 AI가 세상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AI X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초지능 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기존의 근간이 되었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암호 기술이라든가 근간의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디지털 공간,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요새 키워드로 굉장히 핫한 이슈이죠. 이 중심에, O2O의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Y성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역사적 사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에 게리 카스파로프와 딥블루의 그런 대결이 있었죠. 그 이후에 2011년에 인간과 왓슨의 대결로 퀴즈 대결에서 왓슨이 이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역시 그 어렵다는 바둑을 알파고가 인간을 이겨내면서 인공지능을 다시 이렇게 우리 주변으로 이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발달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해주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는 우리 컴퓨터의 추상적인 모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앨런 튜링이 개발을 했고, 이 사람은 언어가 곧 지능의 척도이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이런 튜링 기계, 컴퓨터죠. 이 기계가 과연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를 기계와 사람의 대화로 옮기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저기 B와 C란 사람이 있습니다. B와 C란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약속하고 B와 C가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B와 C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B의 대화를 A라는 컴퓨터가 대신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 C가 아직도 B라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A는 B와 같은 사람의 어떤 지능을 가진 기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튜링 테스트라고 하고, 이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의 그 기본 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가 처음 제안된 지 64년 만에 2014년이죠. 결국 통과 판정을 받습니다. 유진 구스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2001년도에 만들어서 2014년도에 패스가 된 거죠. 여기는 그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진 구스만이라는 사이트가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해서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곁으로 이제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AI 스피커의 수준을 보면 쉬리라든가 뭐 여러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 한두 마디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한 10마디 이상 가게 되면은 엉뚱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은 그렇게 실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언어 테스트 대신에 요새는 창의력 테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튜링 테스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뭐 셰프, 요리를 만든 사람들을 흉내낸 인공지능이 만든 요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셰프 로봇, 몰리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여기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강의를 듣다가 한번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 팔이 실제로 요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로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요리 레시피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별점을 통해서 음식을 갖다가 더 맛있게, 그 다음에 기존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카메라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셰프처럼 요리를 만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보시면 AI하고 오비어스가 최초의 초상화를 그려서 5억 원에 낙찰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의 경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 학습한 뒤에 입체 프린터로 재현해서 입체감이 있는 유화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놀랄만한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사진이라든가 장면들을 통해서 캔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없던 그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던 아트 그림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을 인간들이 이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려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구글 딥드림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기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여러분의 사진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악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바라든가 앰퍼, 마젠타, 주크테크, 아마데우스 코드라는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음악을 이렇게 기본적인 동기 부분만 이렇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작곡이나 편곡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이바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그 간단한 음악을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새롭게 편곡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은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여기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주 분야에서도 대표적으로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연주 로봇 사이먼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마림바를 즉흥 연주하는 로봇인데요. 여기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제공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연주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연주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본인 그 로봇이 대응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코인이라는 변호사,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에서 개발한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인데요. 대출 관련된 계약의 문건을 이 코인이 36만 시간의 업무를 1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서 이 기존의 변호사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증권 분석가로서 캔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식 관련 기사나 자료를 검색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조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 여기 주식, 증권 관련 전문가의 능력을 대체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여러 전문가들을 이 캔쇼라는 알고리즘이 전체 다 그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논쟁 대회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왓슨을 좀 개선해서 왓슨 디베이터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2019년에 실제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기존에 어떤 게임을 위한 어떤 GPU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에 사용되면서 엔비디아도 영상 편집 분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영상 편집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화라든가 미디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심사위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beauty.ai라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홍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심사자가 어떤 그 아름다운 미모의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뒤에 자신의 어떤 사진들을 올려주면 그 미모의 정도를 판단하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인간의 미모도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의료, 국방, 정치, 문화, 산업, 법, 환경, 교통, 교육, 물류 등 전체 산업에 들어가면서 AIX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인공지능의 그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인공지능의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것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상생활이나 산업에 활용되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노버나 삼성의 경우 레노버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 인식만으로 구매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고요. 삼성은 빅스비를 적용해서 냉장고나 가전, 로봇, 스마트폰을 확대하고 빅스비 비전의 API를 공개해 인식하는 그런 모듈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들을 개발하면서 우리 산업, 그렇게 게임이라든가 뉴스 블로그, 그리고 어떤 스피치에 대한 어떤 크라우드 등을 이렇게 하면서 인공지능의 그 산업적인 어떤 연계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만텍이라든가 와트릭스도 보행 인식 기술 개발해서 원거리 사람들을 인식해서 행동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표적형 공격 패턴을 인공지능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아마존, 구글, IBM에서도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라든가 텐서플로우 등등을 이용해서 스팸의 악용,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그리고 랜섬웨어 등을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존의 무인 배달 로봇이라든가 드론도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따른 각 나라별 경제 성장률을 두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진행해 왔는지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그 기술들인데요. 이 기술들은 항상 초창기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아서 기술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훅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술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안정화되는 그런 곡선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주식시장의 어떤 그림과도 유사합니다. 실제 어떤 기술들이 뜨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쭉 올라갔다가 그 거품이 쭉 사라지고 이후에 기술이 튼튼한 기업만 이렇게 살아남는 것과 같은데, 여기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가트너 자료를 보게 되면 그 기술의 발전의 곡선에 보면, 상향 곡선에 보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그 기술들이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러한 그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보면서 그 기준성과 AI 안정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용되면서 안정화되고 있고, 우리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그 AIX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도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좀 역효과, 역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일자리를 과연 빼앗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을 두고 한 말이죠. 그리고 2030 이제 뭐 한 몇 년 후에 고용절벽이 온다. 그리고 5년 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런 그 책들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이 다 사라질까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새로운 인간들에게 새로운 어떤 역량이나 어떤 새로운 분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업인들이 기술로 인해서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직업인은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수용하는 직업인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극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적으로 배워가면서 기술을 연마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대체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체할 것이냐라고 보면 AI가 대체 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바로 저숙련 업무, 그 다음에 비정형 업무, 그리고 고숙련 업무에서도 비정형 업무에는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체가 아주 쉽게 되는 것은 저숙련 업무와 정형적인 업무죠. 단순 조립이라든가 계산 출납, 요금 수납이라든가 창고 관리, 운전 등이 바로 저숙련 업무의 정형적인 업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거나 고숙련 업무를 통해서 연구개발, 관리, 계획 설계, 그 다음에 법률 전문성, 그 다음에 의료, 교육과 같은 쪽으로 그 역량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입니다. 인간도 어떤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협력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도 역시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의사는 인공지능과 같이 협력하여 아픈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고 공장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일, 어려운 것들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어떤 그 관리라든가 제어하는 것을 사람이 같이 하게 된다면 안전하고도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사례는 이런 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IBM 왓슨과 사람과의 어떤 콜라보, 작곡이라든가 또는 공연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 창조물 요나가 몬트리올 그 페스티벌에서 사람과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실제 무용을 콜라보해서 페스티벌을 협업 공연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은 작품이죠. 그리고 미술과의 활동 변화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은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 그림의 기본적인 모티브나 기본적인 컨셉을 그려주면 이제 인공지능은 그 화가의 패턴을 학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죠. 과거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가 큰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그 옆에 조수들이 색을 채워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개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쇼앤청이라는 화가의 사이트에 한번 가서 보시면 다양하게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과 인간이 협업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례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그런 협력 방안인데요. 바로 이 푸드봇 딜리입니다. 아마 요새 그 식당에 가보시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푸드봇 딜리는 기존의 어떤 인간의 직업을 다 뺏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서빙 중에서 이동하고 결제하고 하면서 사람과의 대면은 적게 하면서 요새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과의 대화를 이제 줄이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그 음식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 주문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내려놓는 정도 그 다음 설거지를 위해서 그 빈 그릇을 옮기는 정도의 그 협력을 하면서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기존 직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자동화 모범의 답안이 바로 여기 지멘사에 있습니다. 지멘은 실제 이 중공업 관련된 기업이었죠. 근데 2017년 SAP CEO인 짐 스나베를 이 지멘의 CEO로 영입을 합니다. SAP는 전통적인 이 IT, 그 다음에 AI 관련된 기업이었고요. 짐 스나베는 여기에 CEO로서 이 중공업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 컨트롤러 공장을 다 이 자동화 기계로 바꿉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게 되는데 기존의 인력을 갖다가 충원하거나 감원 없이 1200명의 직원이 생산성을 8배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기계에게는 단순 노동 일자리를 넘겨주고 직원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받고 데이터 분석 등의 R&D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그 직업을 잃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이렇게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관련 그런 정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범 답안을 잘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며 그에 따른 역기능 중에서 직업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소개된 다양한 이 교재와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